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조금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과 또 글로벌 애저 버추얼 2020의 후원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I 팩토리라는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머신러닝 경진대회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캐그가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AI 팩토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utoML인데 경진대회를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AutoML 같이 경쟁해보자, 그런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메일 주제로 삼고 계속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시계열 예측을 위한 오토ML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ML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ML은 기계학습에서 지정한 대상 매트릭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조정하는 경우 이제 오토메일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정한 대상 매트릭이라고 하면 이제 평가 기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고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메일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평가 기준을 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 또는 그 관련 전문가들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 하면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입문자들한테는.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돼 있고 또는 뭐 툴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AutoML은 그런 모델링을 스스로, 인공지능 스스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링에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뭐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맞게끔 또 모델링 어떤 각종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AutoML은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도메인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도메인에 집중해서 풀 수 있게끔, AutoML은 그 도메인 전문가가 풀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준 역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utoML이 이제 잘 적용이 되면 이제 엔드 투 엔드, 그래서 문제와 솔루션을 이제 바로 연결해서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애저 쪽에서 지원되는 애저 쪽 오토ML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문제를 보면 분류 문제, 또 오늘 보고자 하는 타임 시리즈, 뭐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시계열 데이터 예측, 그리고 회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예를 들면 뭐 사기 탐지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예측한다든지, 또 뉴스 그룹 데이터를 분류한다든지, 또 오늘 말씀드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예측 문제는 판매를 예측한다든지, 이제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뭐 음료 생산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시고자 하는 문제들이 이런 분류나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나 이제 회계 문제다라고 한다면 오토ML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내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타겟 매트릭,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그 평가 기준입니다. 뭐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도라든지, 검출 문제는 뭐 F1 스코어라든지, 뭐 각각의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그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뭐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RMSE라든지 그런 이제 평가 척도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 학습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타임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그 제약을 두게 됩니다. 사실 오토멜은 이제 이런 제약사항이 필요한 게 얘는 이제 주어진 어떤 시간, 주어진 횟수 이게 따라서 계속 이제 반복하다가 그 제약사항에 도달하면 그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할 일은 요 세 가지만 입력하면 되죠. 이 세 가지만 입력하게 되면 이제 오토ML은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적절한 피처 엔지니어링, 또 그게 맞는 알고리즘, 또 각각 알고리즘마다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각종 조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코어는 우리가 정했던 이 타겟 매트릭,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스코어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한다고 해서 그게 스코어가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로 해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모델이 그 주어진 컨센트한테 이제 딱 종료가 되면 뭐 1등 95%, 2등 76%, 3등 53% 이렇게 랭킹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사용자가 보고 가장 높은 걸 쓰든지 거기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가장 쉽게는 이제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 GUI로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뭐 새로 만들기, 또 주피터 노트북, 자동화된 ML, 이게 이제 오토 ML입니다. 디자이너, 뭐 자산 쭉 있는데요. 여기 오토 ML 영역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만들기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실행 구성을 해서 작업 형식 설정하고 난 다음에 뭐 시작하게 되면 쭉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코딩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SDK를 이용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코딩을 해야겠죠. 파이썬 코드를 하게 됩니다. 조금 GUI보다 좀 명시적으로 코딩하고 싶다, 또는 뭐 코드로 관리하고 싶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설정하고 싶다 이러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SDK를 제공해 줍니다. 오토멜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 오토멜 컨피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컨피그가 제일 중요하고 이 컨피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 문제 정의, 나는 분류 문제를 정의하겠다. 분류 문제 중에 매트릭을 이제 AUC 웨이티드라는 걸 쓰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30분 내에서 이제 끝내겠다. 30분 지나면 더 이상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알고리즘을 탐색하거나 그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이 30분. 그리고 뭐 쓰고자 하는 이제 블랙리스트 모델 뭐 이런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그리고 라벨 컬럼 네임, 이게 내가 타겟에 해당하는 라벨,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몇 회 돌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ML의 컨피그에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ML 컨피그를 똑같이 두고 이 타스크를 회귀 문제, 레그레션 문제를 두겠다. 그리고 이건 60분이네요. 그죠? 1시간 내에서 탐색하도록 하겠다. 또 모델은 KNN,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R2 스코어라는 걸 쓰겠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라벨 컬럼 네임, 또 그 교차 검증을 몇 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오토멜이 알아서 모델을 만들고 또 튜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저에서 지원되는 문제 유형은 분류 문제,
회귀 문제, 또 시계열 예측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가 기준도 또 다양하게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또 AUC, weighted, 또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precision score.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alt score, 또 루트 민 스퀘어, normalized 루트 민 스퀘어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시계열 예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제 normalized 루트 민 스퀘어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지금 시계열 예측은 회귀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라 회귀 문제를 푸는데 데이터가 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인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컴퓨팅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에저에서 제공해주는 AutoML이라고 하더라도 AutoML 자체가 에저에서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에저의 기술을 우리가 AutoML이란 기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할 때 쓰는 그 계산 컴퓨팅을 로컬 걸 쓰느냐 아니면 원격 그러니까 에저 걸 쓰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AutoML을 쓰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이제 로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utoML 컴피그 해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딱 실행할 때 보시면 이제 Running on Local Machine이라고 딱 찍히죠. 로컬에서 다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컬에 해당하는 머신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또는 뭐 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원격 그러니까 애저 리소스를 쓰겠다, 클라우드 리소스 쓰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ML, AutoML 컴퓨트라는 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또 컴퓨터 타겟이란 걸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네임을 지정하고 또 미니멈 노드, 또 최대 노드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또 VM을 설정하는데 여기에 스탠다드 D2, V2 이제 이렇게 지정했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VM 사이즈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컨피그레이션에서 앞서 지정한 VM 사이즈, 이제 민 노드, 또 최대 노드 이렇게 설정합니다. 크레이트에서 클러스터 하면 컴퓨터 타겟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AutoML의 실험이 로컬이 아니라 이제 원격지에서 다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지정한 걸로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이 실행 그 로그를 보시면 Running on Remote Compute라고 해서 원격에서 실행됨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AutoML 지원하는 작업 형식은 이제 분류, 회귀, 시계열 예측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해서 해당하는 이제 평가 기준 선정해서 이제 다음에 실행하면 되는 식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될 거는 이제 시계열 예측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대충 뭐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그 오토 컴피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이 시계열 예측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데이터 중에 여러 컬럼이 있겠죠. 여러 컬럼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나 중간이나 뭐 끝에 혹은 그 타임에 관련된 어떤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임 컬럼이 뭐다라고 이제 지정하는 항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어느 컬럼이 이제 타임 컬럼이다라는 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호리즌 같은 경우에는 예측 구간, 그러니까 뭐 이걸 예측할 때 뭐 무한정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게 되면 또 메모리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 허리즌을 좀 둬서 내가 어느 구간까지 이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절한 예측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레인 컬럼 네임이라는 거는 요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긴 한데 그 안에 구간 이게 그룹별로 여러 가지 이제 타임 시리즈가 섞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룹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데이터 중에 뭐
어떤 A 매장, B 매장, C 매장, D 매장이 매일 하루치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매장에 대한 뭐 매출이 쭉 있다고 했을 경우, 그럼 그레인 컬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매장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되면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따로 이제 따로 인지하고 따로 학습하고 또 예측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이제 그레인 컬럼 네임의 스토어나 이제 브랜드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룹이 돼서 이제 시계 예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ML 컴피그가 이제 오토 ML의 어떤 설정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타임 시리즈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타임 시리즈 세팅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크게 네 가지로 뭐 타임 컬럼 네임을 지정하고, 이제 그레인 컬럼을 지정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컬럼 지정하고, 그리고 호리진 그 구간 예측 구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요 타임 시리즈 세팅을 어디에 두냐 하면 요 맨 끝에 두게 됩니다. 이 AutoML 컨피그의 이 문제 정의를 이제 포캐스팅을 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레그레션이 아닌 시계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캐스팅을 두게 되고, 포캐스팅을 뒀다면 타임 시리즈 세팅 이걸 이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뭐 메트릭은 이제 노멀라이즈 루트 민 스퀘어를 에러를 쓰겠다, 또는 이제 실험에 타임아웃을 줘가지고 뭐 하겠다, 또 학습 데이터, 또 라벨,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타임 시리즈 세팅이 들어가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AutoML 시계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상점 매출 예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형은 이제 복수 시계열 데이터 예측. 이 복수 단일 이런 용어가 있는데, 복수 시계열 예측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에 그룹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 상점, B 상점이 같이 이제 안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걔네들 그룹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결국에 상점 매출이라서 수치를 예측하는 거라 정교화된 제곱 평균 오차, 일반 회계에서 썼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저에서는 에저 이 샘플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공유 자전거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뭐 에너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샘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실습은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AutoML 컨피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계열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면 되겠죠. AutoML에 탑재된 모델은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프로햇이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고 빠르고 또 아웃라이어에 좀 고강하고, 그리고 미신 밸류나 뭐 이런 것들에도 잘 적용되는 그런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라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오토 아리마가 탑재돼 가지고 AutoML에서 이런 방법도 쓰게 되고요. 또 포캐스트 TCN이라는 것도 뭐 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로 해서 하는 방법도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utoML 실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델이 돌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데이터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에 대한 정보. 두 번째가 이제 매장, A 매장, B 매장. 세 번째가 이제 세일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중에 몇 번째 주였냐, 이런 정보도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합수시켜서 이제 향후 미래의 매출, 요 세 번째 열, 이걸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고 또 AutoML한테 어느 열이 이제 데이트 타임인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샘플 CSV를 로딩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판다스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를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이제 바꿉니다. 바꿔서
여기 이제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을 이제 학습 셋, 시험 셋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라벨을 지정하고 보시면 시험 셋 같은 경우에는 시험 셋 안에 데이터에는 라벨이 없고 또 별도 라벨을 둬가지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예측한 라벨 값이 나오고 그 라벨 값과 내가 추출한 라벨을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시계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해서 학습한 걸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이제 실제 밸리데이션을 해보는 학습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셋 가지고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회귀 문제나 뭐 시계열이 아니면 그냥 뭐 몇 번씩 나눠서 교차 검증을 그러니까 데이터 구간을 잘라서 하면 되는데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가 이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가지고 학습해서 미래에 뭐 내기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요걸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 또 한 타임만 시간이 바뀌어도 또 미래가 또 바뀌죠. 한 타임씩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롤링 오리진이란 방식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쭉 시간 타임 스텝을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계속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하느냐 폴드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폴드 지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utoML 컨피그 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시계열 데이터의 AutoML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임 시리즈에 해당하는 그 부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파라미터가 설정 필요한데 거기에 지정했던 게 이제 타임 컬럼 네임, 또 그레인 컬럼 네임, 믹스 허리즌, 타겟 레그, 또 롤링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enable DNN. 그래서 딥러닝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뒤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세팅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앞서는 이제 스토어라는 부분이 이제 그룹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스토어를 이렇게 지정해줬고 또 타겟 컬럼 네임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아까 이제 그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터 형 변환했던 컬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딱 지정해놓고 나머지는 뭐 오토로 주면 얘가 알아서 적절하게 이제 찾아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면 웬만한 건 오토로 해서 진행하시고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원하는 세팅으로 바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 true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전 처리가 수행이 되는데요. 수행될 때 어떤 것들이 되냐면 detect time series sampling frequency라고 해서 이 타임 시리즈의 샘플의 어떤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시간으로 되어 있냐, 뭐 일로 되어 있냐, 뭐 주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얘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싱 밸류가 있다면 미싱 밸류가 있다면 그걸 채워주거나 그레인이나 타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피처를 생성하는 그래서 이 전처리들을 수행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보고 미싱 밸류를 채우거나 또는 새로운 피처가 만들어내거나 또 그 카테고리칼 이제 변수를 이제 뉴메릭한 걸로 이제 뭐 5단 인코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AutoML 컨피그에서 타스크들, 포캐스트다 그리고 뭐 매트릭 지정하고 최대 뭐 15분까지만 해라. 그리고 early stop이 가능하다면 이걸 true로 해가지고 뭐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둬라.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n cross validation 5라고 주면 롤링 오리진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nable DNN true라고 하게 되면 이제 딥러닝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를 보시면 스튜디오에서 내가 파이썬이 아닌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겠다 보시면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에 타임 컬럼을 지정하고 또 그룹을 해야 되는 컬럼 그레인이죠 하고 또 호리진을 이제 오토 디텍트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활성화하겠다 딥러닝 모델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enable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설정이 다 되면 실제 이제 실험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 워크스페이스에 실험을 하나 만들고 그 실험에 해당하는 오토메를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을, 피팅 모델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이 지금 되어 있냐 그거 보시면 궁금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면 get picturized summary라고 하면 피처의 피처라이징을 하는 요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토ML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 모델을 만든 거 가지고 이제 포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예측한 라벨과 실제 라벨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미스케일러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RMS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겠죠. 현재 매출 예측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시계열 예측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개략적인 어떤 순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주피터 노트북을 보면서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해서는 이 스튜디오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뭐 오토ML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쭉 또 실험 결과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보면 제가 미리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샘플을 눌러서 이 샘플 탭에 보면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에 파이썬 관련된 부분이 쭉 있고요. 이게 파이썬의 튜토리얼 쪽을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How to use Azure ML 그래서 또 Automated Machine Learning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포캐스트, 뭐 비어 리모트, 바이크 쉐어, 에너지 디맨드, 하이 프리퀀시, 또 오즘 그 오렌지 주스 예측하는 거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이거를 복제하셔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할 때 눌러서 복제하면 대상 디렉토리를 해서 제 폴더에 내 파일에 이제 복제를 해서 그걸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미 여러 가지를 복제를 했고요. 이 시계열 예측 관련돼서 그 중에 에너지 디맨드 이렇게 보시고 이 파이썬을 열면 여기 이제 연 겁니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면서 이제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오토ML을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토ML에 대한 설명, 또 데이터에 대한 설명, 문제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이 오토ML에 해당해서 에너지 예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뉴욕의 에너지를 예측하는 데이터셋이다. 그리고 여기에 48시간에 해당하는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게 꼴이다.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48시간에 그 다음에 48시간에 수요를 예측하는 거겠죠. 예측하는 거고 순서를 보시면 먼저 이제 이미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실험을 생성하는 거고 또 앞서 얘기 드렸던 오토ML 컨피그를 설정을 하고 또 AML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거는 원격 컴퓨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보고 또 이제 오토ML에 대해서 리모트로 실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뭐 레그라든지 로닝 윈도우 피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또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 노트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각종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를 하고 필요한 건 이제 Azure ML의 코어에 실험, 워크스페이스, 데이터셋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토ML 쪽은 오토ML 컨피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져오고 그 중에 실험을 이런 이름으로 실험을 하나 만듭니다. 항상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오토ML 돌릴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어떤 실험이라는 걸 두고 그 실험 안에서 돌려서 실험 결과로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실험을 지정하겠다 해서 각종 아웃풋 이런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쭉 출력해서 제가 설정한 리소스 그룹이나 로케이션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 런에 해당하는 실험의 실험 아이디, 실험 네임은 이걸로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컴퓨팅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AML 컴퓨트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AML 컴퓨터의 클러스터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다면 있는 걸 쓰고 없다면 이제 새로 만드는 식입니다. 새로 만들 때 AML 컴퓨터의 스탠다드 이런 VM 사이즈를 가져오겠다. 예. 그리고 최대 노드는 6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컴퓨터 타겟에서 생성해서 이걸 가져오는 식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다려야겠죠. 이 구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원격 컴퓨터 구성할 때까지. 이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티에 대한 수요, 그 에너지 수요 쪽이고요. 이게 타겟 컬럼 네임, 우리가 예측해야 된 타겟 컬럼 네임은 디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타임 컬럼 네임은 타임 스탬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시간을 나타내는 건 어떤 속성이냐, 그리고 내가 예측해야 될 열은 어떤 거냐, 어떤 속성이냐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 받고 거기 중에 이제 그거를 앞에 이렇게 출력해 본 겁니다. 타임스탬프 디맨드. 그래서 이게 시결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 앞에 게 이게 이제 예측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입력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셋에서 학습셋과 시험셋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48시간을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허리즌이라는 게 이제 예측 구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48시간의 허리즌을 이제 고정하겠다라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학습이 되겠죠. 학습하기 전에 먼저 타임 시리즈에 해당하는 오토메일 셋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은 타임 컬럼 네임에 이걸 쓰겠고 또 맥스 호리즌 이걸 쓰겠다라고 이제 이번엔 두 개만 세팅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오토메일 지정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타겟은 포캐스팅 쓰고 프라이머리 메트릭으로는 노멀라이즈 루트 민 스케일을 썼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마라. 블랙리스트 갖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 시간을 지정해 놓고 학습 데이터셋은 뭐고 내가 예측해야 될 데이터 컬럼 타겟 컬럼은 뭐다 지정해 놓고 이제 컴퓨터 타겟은 앞서 생성한 컴퓨터 타겟이겠죠. 그러면 아까 AML 컴퓨터에서 지정한 원격 컴퓨팅 클러스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세 개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났으면 이제 실제 실험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리모트에서 쭉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에서 돌고 거기에 다 돌고 나면 이제 그 끝나길 기다려야겠죠. 기다립니다. 내가 지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작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실험이라는 곳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실험 실험명이 이렇게 지정한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실험들은 이제 다 열어봐서 해봤던 거고요. 요번에 그 지금 보고 있는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각 실험별로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실험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최저 모델 요약하면 이제 안에 보팅 앙상블 모델이 이제 이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의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그 매트릭에서 0.005에 해당하는 오차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른 걸 좀 보면 데이터의 뭐 빈도 검색이라든지 메모리 문제 탐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데이터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안에 봐줍니다. 그리고 모델에 사실 그 최적의 알고리즘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해본 겁니다. 이 오토엠밀이 여러 가지 해보고 리더보드를 형성상해서 요게 이제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최적화된 모델로 이제 설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을 선택을 해보면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리딕트와 실제 데이터 간의 비교라든지 또 에버리지 된 프리딕트 밸류를 보실 수 있고 또 잔차 해당하는 잔차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 예측된 데이터와 실질적인 데이터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를 보면 이렇게 0에 가깝게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나 뭐 이런 것들 실행돼서 로그 찍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되는 어떤 데이터, 또 모델 결과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구동을 했더라도 스튜디오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트 런에서 가져온 것 중에 아웃풋을 가져온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 또 피트드 모델, 베스트 런과 피트드 모델을 가져와서 걔네들 이제 스텝을 보시면 이런 모델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피처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앞서 이제 피처 네임에서 엔지니어링 한 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피처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피처 서머리 어떤 전처리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포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시험 데이터의 X 또 시험 데이터셋의 Y 이렇게 지정해서 실제 피트된 모델 가지고 그 X 테스트를 넣어서 실제 예측하는 이런 게 보실 수 있겠죠. 실제 값 Y 테스트랑 예측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이제 수행합니다. 평가 수행해서 매트릭에 대해서 각종 매트릭 리그레이션을 쭉 돌려서 그 스코어 쭉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코드고요. 매트릭을 지정한 매트릭뿐만 아니라 여러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시려면 이런 매트릭 그룹을 설정해서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플랫을 짓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프리딕트가 이렇게 찍힌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트랜스를 보시면 여기에 피처 엔지니어링이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엑스트랜스는 실제 엑스 트레인 데이터에서 그걸 엔지니어링 하면 또 다르게 데이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성된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좀 더 이제 고급 또 학습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레그나 러닝 윈도우 피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겠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실험을 다시 서밋해서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피트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제 포캐스트 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하는 이렇게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를 각종 매트릭으로 보거나 그리고 플러스로 띄우거나 하면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AutoML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사실 좀 다루긴 까다롭습니다.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다르게 또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뭐 누락치도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다 막 분석하고 모델링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애저에 AutoML 기능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게 향후 이제 연구나 본격적으로 만들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AutoML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바로 서비스 애저에 또 머신러닝 서비스하는 그 MLOps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구축을 손쉽게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